전남에서 전남대학의 위상, 그 다음에 전북에서 전북대의 위상은 오래오랜 역사와 정통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어느 정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포지셔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입니다. 오늘 전남대 전북대 파트 2 소개 영상입니다. 저희가 최근엔 지역 거점 국립대라고 얘기하는 지거국 영상을 시리즈로 찍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동네입니다. 경상도 찍고 전라도 왔습니다. 전라도 와서 저번 시간에 전남대 전북대를 비교했고, 지거국 비교는 합니다. 어차피 탑은 아니죠. 전국 탑은 아닌데 동네에서는 분명히 짱을 먹고 있는 학교고, 전남에서 전남대학의 위상, 그 다음에 전북에서 전북대의 위상은 오래오랜 역사와 정통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어느 정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포지셔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그 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좀 강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 학교를 비교했을 때 입결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트 1에서 전반적인 괴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 학교 들어가려면 무슨 과가 몇 점 정도 맞아야 갈 수 있냐, 실제로 입결, 인풋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풋 위주로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셔야 되고, 이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입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대 전북대 파트 2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은 전남대랑 전북대 약 4,000명 남짓을 모집하는데, 지거국 입시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전형을 보실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캠퍼스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거국에 편입된 학교들이 있고 실제로 캠퍼스가 여러 군데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두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하나가 아닙니다. 캠퍼스 4개나 됩니다. 전남대 파트 1에 소개해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원학 캠퍼스나 분교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교과2나 종합2 같은 전형. 이게 뭐냐면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즉 수도권의 학생들이 너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주는 TO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 사는 학생들을 따로 모집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컷이 좀 낮은데 인원이 적게 뽑는 경우는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야 된다가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수시하면 핫한 게 뭐죠? 그렇죠. 학종, 종합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실제로 이 윗동네 사는 사람들은 수시하면 학종이다라고 거의 등호가 성립되어 있죠. 하지만 특이하게 지거국에서는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퍼센트가 높습니다. 두 학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으로만 뽑는 학생들이 40%가 넘어갑니다. 40%가. 특별 전형 좀 합치고 지역 인재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내신으로 뽑는다는 얘기죠. 자, 이게 커다란 특징입니다.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할 텐데, 그러다 보니 이 지거국 비교 영상에서는 그래도 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과 전형,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투명하다고 얘기하는 전형인 정시 전형 위주로 비교를 해볼 거고, 두 학교의 데이터를 보고 두 학교의 데이터가 수도권에 있는 어느 학교랑 비슷한지 살펴볼 건데, 실제로 둘 중에 누가 낫냐는 큰 의미는 없죠. 왜? 서울에 있는 종로구에 있는 학교랑 강남구에 있는 학교처럼 가깝지 않아요. 광주에 있고 또 전주에 있기 때문에 멀단 말이죠. 웬만하면 가까운 데 가는 선택이 1순위의 선택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펴보면 특징이 뭐냐면 최저가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가형을 지정하는데 탐구를 한 과목 보느냐 두 과목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탐구를 봤을 때는 전북대가 전남대보다는 좀 불리하죠. 두 과목을 보니까. 근데 전체적인 최저를 봤을 때는 전남대가 조금 더 빡빡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퉁칠 수는 없지만 상쇄되는 부분이 있으니 적당히 비교를 해서 큰 차이가 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90은 다 똑같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전남대하고 전북대 교과가 전형, 이따가 정시 전형도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거의 모든 학과에서 전남대 우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9학년도 인문계 보면 영문과, 경영, 정액과, 심리학과, 신방과, 요즘에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름을 좀 이쁘게 바꿔서 많이 모집을 합니다만, 신방과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적고 심리학과도 차이가 적은 반면 정액과나 경영학과나 이런 두 학교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차이가 적기도 하고 많이 나기도 하지만 모든 학과에서 최근 2년 동안 전남대가 전북대보다 입결이 높게 나옵니다. 문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과를 보셔도 비슷합니다. 작년 겁니다. 2019학년도 작년 교과 전형이죠. 기계공학과는 0.4 정도, 전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한 0.6, 이것도 0.5 정도 차이 나네요. 그 다음에 쭉 봤을 때 신소재는 좀 차이가 적은 편인데 화공 같은 경우는 전남대가 1.9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중요한 건 5개 학과 모두 최근 2년 동안 전남대보다 전북대가 조금 성적이 높게 나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라도 남도에 살면 웬만하면 전남대를 선호할 것이고 전북에 살면 전북대를 선호하겠죠. 그 동네에 지거국이라고 하면 국립대 중에 짱이고 웬만한 사립대보다는 높게 인정을 받으니까. 하지만 입결을 봤을 때는 전북에서 전남대로 오는 학생은 조금 있을 것 같고 전남에서 전북대 하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입결 정리는 전남대 판정승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학교가 누가 더 낫냐라기보다는 자, 요 정도 학교가 되는데 고민은 이거죠. 내가 광주에 산다. 또는 뭐 여수에 산다. 또는 일이나 익산이나 전주에 산다고 해서 공부를 적당히 했는데 그럼 내가 전남이나 전북대를 가는 게 좋으냐?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게 좋으냐? 이런 걸 고민을 하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전남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라면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랑 비슷한 등급이 나오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교과전형 보시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직업고에 소개를 했으니까 4개를 다 숫자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부산대, 경북대, 전자공학과는 경북대가 2019년도에 되게 높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부산대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있었고 교과에서는 경북대가 약간 선전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과를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전남대가 2.6, 1.9, 2.5가 나오면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상명대나 인천대나 경기대나 숭실대 정도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상명대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고 인천대랑 비슷하게 나오고 경기대보다는 낮고 숭실대보다는 높고 숭실대보다는 낮게 나오죠. 즉 상명, 숭실, 서울에 있는 학교보다는 조금 아래쪽, 인천이나 수원에 있는 인천, 경기대보다는 살짝 위에 걸려있는 정도의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계공학과도 한번 살펴보죠. 화학과도 있습니다만 2.49 인천대랑 같이 나오고요. 전북대보다는 높게 나오고 숭실대보다는 낮게 형성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를 봤을 때도 어떻다? 서울에 있는 숭실대, 상명대보다는 낮고 인천대, 경기보다는 살짝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인문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순위가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인천대, 경기대보다는 잘 나왔죠? 숭실대보다는 낮습니다. 인천대, 경기대보다는 잘 나왔고 숭실대보다는 높죠. 이 중간에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입결을 바로 비교하기 좀 힘들어서 조금 러프하지만 요 두 학교나 세 학교랑 비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보이시죠? 어느 정도 걸려 있는지. 그래서 부산대 괜찮고 전남대랑 경북대 요 왔다 갔다 하고 요 학교랑 이 학교 사이에 좀 껴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까지 하고 전체 레벨을 좀 비교할 텐데 정시도 이 두 학교 비교하는 건 크게 자세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문과도 볼 텐데 문과부터 정시입니다. 이 두 학교는 정시도 등급으로 발표해서 등급으로 곧 바로 비교를 할 텐데 영어, 영문학과, 경영, 정외과, 심리과, 신방과 똑같이 아까랑 했던 거랑 단 한 과도 전남대가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입결이 좀 왔다 갔다 하나 싶어서 재작년 것도 넣어봤습니다만 재작년에도 역시 전체적으로 5대 0으로 전남대가 입결이 더 낮습니다. 문과뿐만 아니라 이과 재작년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가장 투명하다고 하는 정시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비교할 텐데 여기 보시면 참고하셔야 될 게 전남대 기계공학과가 2.36 등급, 즉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탐구 4과목의 평균 등급이 한 2.4 정도 되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뜻인데 다른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랑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등급으로 나오니까 비교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 전부 퍼센트로 나와 있으니 저희도 퍼센트로 좀 환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등급, 평균 등급 가중치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성적표에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찍혀 있어요. 숫자가 1, 2, 3, 4 이렇게. 그걸 평균 낸 거를 0부터 100까지의 100분위에 그냥 비례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에서 2%, 심한 한 3%까지 오차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개의 학과와 여러 개의 학교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대충 어느 정도 그룹에 속하겠느냐는 보일 것 같아서 자, 퍼센트로 바꿔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로 퍼센트로 바꾸어 보면 학교의 급간이나 순위가 조금 눈에 더 잘 보입니다. 왜? 그만큼 기준이 조금 더 심플하니까. 교과는 변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종합이야 말도 못하고. 자, 작년 정시 전형에서 전화기라고 하는 이과의 대표학과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 전북대 보시면 전남대가 전북대보다는 입결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치만 보면 정시에서는 전남대, 경북대가 좀 비슷한 등급으로 나옵니다. 83, 82, 83, 82, 86, 85 전남대가 조금 더 낮지만 1% 정도 차이가 나고 부산대랑 좀 차이가 생기죠. 자, 그리고 인천대 라인가 보면 인천대보다는 지금 전자공학과도 좀 잘 나왔고 화학공과도 근소한 차이로 잘 나왔고 기계공학과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명대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나오고 기계공학과는 오히려 더 높게 나왔죠. 숭실대보다도 높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2019학년도 자연계 기준입니다. 인문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전북대보다는 전남대가 높게 나왔죠. 부산대보다는 낮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대보다 높지만 숭실대보다 낮죠. 86.2입니다. 86.1이니까 근소하지만 인천대랑 비슷하거나 높지만 상명대보다는 조금 낮게 나와 있고 역시 인천대보다 정의과 같은 경우는 낮고 숭실대보다 낮게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 라인업에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꾸 강조하지만 까먹으실까봐 한 번 더 확인사살합니다. 직어국이라고 하면 저희가 단순히 입결만 가지고 평가하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동네에서는 분명히 좋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수도권에 몰려서 예전에 비해서 불과 한 10년 전만 따지더라도 부산대나 전남대 위상은 어마어마했죠.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확실히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도권에 사는데 광주를 내려가야 되나? 또는 광주에 사는데 서울을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지금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은 교과나 종합보다는 정시 데이터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자, 결론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남대를 기준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줄 세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스카이, 서성한, 그 다음에 중경외시, 그 다음에 건동홍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건동홍 라인 정도까지만 갈 수 있다면 전남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남대보다는 짐 싸서 올라오셔서 서울에 방을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국숭세단이라는 학교들이 등장하죠. 요 라인업이 되면 이제 슬슬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오는 게 나으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라인업에서는 과가 특이한 과들이 있죠. 학교에서 미는 과들, 뭐 숭실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조금 더 푸시를 하는 학교,
광운대 같은 경우는 로봇공학 같은 게 좀 푸시가 돼 있고, 국민대 자동차업계 이렇게 대표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대 호텔 경영학과나 이런 거. 그럼 내가 어떤 특정 유망한 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올라오는 게 낫냐, 거기서 뭐 장학생을 하든 동네에서 다니는 게 낫냐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뭐 광명상가까지도 고민거리라고 생각해요. 인강학까지 내려가면 거기보다는 이제 좀 나은 학교. 그래서 굳이 레인지를 주자면 국숭세단에서 높은 과 또는 낮은 과의 차이와 그 다음에 광명상가에는 걸리는 학교들과 입결이 조금 비슷하게 묻어가지 않나라는 얘기가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라고 하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이게 단순히 입결 가지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해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와 견해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지방대 직업고에서 이제 핫한 게 그거죠. 지방할당제, 공기업 지방할당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단순히 0.1점 또는 0.5점의 입결만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더 숙고를 하셔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전남대 전북대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